어느 보석 가게에서 손님이 70만원짜리 보석을 사고 100만원. 정답! 보석상은 100원을 손해봤어요. 아니, 문제를 다 내지도 않았다고요. 그리고 100원 손해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고호관 작가님의 누가 수학 좀 대신해줬으면 입니다. 수학을 소재로 한 에세이입니다. 어려운 공식에 관한 이야기나 수학의 역사나 정의를 다루는 책은 아니에요. 요리를 다룬, 여행을 다룬 에세이들처럼 수학을 다루는 에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작가님과 목차를 살펴볼까요? 그럼 어떤 책인지 좀 더 알기 쉬워집니다. 작가인 고호관님은 잡지 과학동화의 기자를 거쳐 수학동화 편집장으로 일하셨대요. 수학동화는 현재 우리나라 유일의 수학을 주제로 한 대중잡지입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나 챗GPT, 필즈상 등 수학에 관한 이슈를 이야기하고 수학 문제를 공유하며 함께 풀어가기도 하죠. 과학 잡지는 그나마 과학동화, 뉴턴, 스캡틱으로 최소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수학동화는 유일한 명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목차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총 5부에 32장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뉴스를 보며 일하면서 놀다가 수학을 생각한다거나 아이에게 어떻게 수학을 가르칠지 앞날이 걱정될 때 수학으로 위로받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꼭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에도 특허를 줘야 할까? 일반적으로 수학과 과학엔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수점, 수리법칙 같은 건 자연규칙의 발견으로 본대요. 물론 업적이 남고 여러가지 상도 있긴 하죠. 제품 개발로 우회하여 특허를 내는 방법도 있긴 하고요. 왜 특허 취득이 어려운진 알겠지만 수학자가 아닌 저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우리 아이도 혹시 난산증? 이 꼭지에선 난산증을 이야기합니다. 책 읽기에 어려움을 가지는 난독증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듣고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문자가 잘 판독이 되지 않는 증상인데요. 인구의 3%에서 7%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난독증처럼 기본적인 수 개념 확립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걸 난산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난산증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해서 이 꼭지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매스폴리라고 해서 한 문제를 여러 수학자가 함께 풀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법론과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전에 읽었던 코드 브레이커 덕분에 과학은 요즘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철저한 보안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학도 요즘엔 공동 연구를 한다는 게 새삼스럽지만 새로웠네요. 이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책인지 대충 감이 오실까요? 간혹 수식이 나오긴 하지만 수식이 주 내용인 꼭지는 없어요. 수학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이나 아이에게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에 대한 고민같이 수학과 관련된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이런 식의 수학 콘텐츠는 잘 접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와준다는 게 참 반갑습니다. 허준희 교수님의 필즈상 수상도 있었고 코로나로 인한 역학, 통계에 대한 조명도 있었죠. 요즘 한창 인기 있는 AI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도 수학은 교양으로도 알아둘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학에 대한 관심을 올려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수학이 꼭 필요한 이유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표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이 책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팔하리 표지 디자인 덕분입니다. 위트 있고 귀여워서 책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거든요. 실제로 보면 반짝반짝 유광이라 더 예쁘고 귀여워 보입니다. 최근에 샀던 책 중에선 표지가 제일 귀여운 책인 것 같아요. 장력이 약간 세서 책을 편하게 보는 건 쉽지 않지만 책이 조금 작아서 보는 게 심하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수학이 일상에서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릴 때가 왔군요. 그건 바로 어떤 크기의 피자를 시키는 게 경제적인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자주 먹는 피자 브랜드는 파파존스입니다. 조금 짠 느낌이 있긴 하지만 학생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정이 들었나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파파존스의 올미트에 고기 토핑을 추가해서 먹는데요. 아무 것 없이 고기만 올려놓은 피자라니 정말 노벨상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잠깐만 삼천포로 빠져
빠지자면 육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을 하나 더 말하고 싶습니다. KFC에서 나온 징거 더블다운입니다. 햄버거에 들어가는 빵 대신 치킨을 쓰고 그 사이에 베이컨을 넣겠다는 발상은 정말 천재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징거 더블다운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징거 트리플 다운은 딱 한 번 시도해보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런 점에서 올미트 피자는 몇 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육식주의자를 위한 최고의 음식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피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누가 피자 좀 대신 사줬으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파파존스는 사이즈가 총 4개인데요. 피자 크기와 함께 올미트를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레귤러는 9인치인 23cm로 19,900원, 라지가 12인치인 31cm로 29,500원, 패밀리가 14인치인 36cm로 34,900원, 파티가 16인치인 41cm로 45,500원입니다. 원 면적은 원주율과 반지름의 제곱으로 결정되는데요. 간단하게 원주율을 3.1로 놓고 면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피자의 면적은 레귤러가 415.5제곱센티미터, 라지가 754.8제곱센티미터, 패밀리가 1017.9제곱센티미터, 파티가 1320.3제곱센티미터인 거예요. 이걸 1,000원당 피자 크기로 바꿔보면 레귤러는 21제곱센티미터, 라지는 26제곱센티미터, 패밀리는 29.2제곱센티미터, 파티는 29제곱센티미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패밀리이고 1,000원당 단위 면적의 크기로는 패밀리와 파티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어쩌면 파티 사이즈로 시켜서 두 조각씩 4끼를 먹는다면 외식비 자체는 가장 적게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피자를 실컷 먹고 싶은 날에는 파티 사이즈 한 판을 사는 게 라지 사이즈 2판을 사는 것보단 가격 대비 잘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 수학이 아니었다면 무턱대고 라지 사이즈 2판을 사 먹었겠어요. 물론 누가 피자를 사준다고 하면 파티 사이즈 2판을 시켜서 먹는 게 제일 좋겠죠. 혹시 다른 브랜드의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조금 더 간단히 가성비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나와 있는 지름의 인치 혹은 센티미터를 제곱해 가격으로 나누세요. 그 수가 가장 높은 값이 가장 가성비 좋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도미노님, 도이치 휠레 좀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그럼 저도 다시 도미노로 가겠습니다. 제발 누가 수학 좀 대신 해줬으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유머를 하나 해드리려 합니다. 초코파이에 들어있는 초코 함유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초코파이 분의 초코 곱하기 100을 하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초코끼리 같으니까 초코를 약분하면 파이분의 1이 되네요. 파이는 3.14니까 약 32%가 초코의 함유량인 거예요. 까르륵 까르륵.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